생명나무 체계도 2편 조상과 후손의 사설구조도 2020년 11월 황곡나라 황곡도원. 오늘은 조상과 후손의 사설구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학에서는 최근 인간뼈의 PN 다이오드성 접합물질에서 FM 라디오 주파수와 유사한 파장이 방사되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즉 지하 음택에 묻혀 계신 조상과 지상의 후손들은 연과 연줄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백회를 통하여 천기를 받고 꼬리뼈, 성골, 미려를 통하여 직위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재폐, 재정 파탄과 임폐, 인과사병, 즉 난치성 질환 등은 조상과 후손의 사설 구조도를 이해해야만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사람 생명나무 체계도를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곧바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의 성과도에 따라 200년에서 400년 정도 또는 그 이상 지하에서 인신으로 살다가, 즉 지하 음택 무덤에서 인간과 함께 200년에서 400년 또는 그 이상,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과 같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의 계제에 따라 신이나 귀신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과 후손은 파동의 동질성 주파수로 연결된 거물망 네트워크의 인연의 사설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사람의 근본 본대도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측의 생명나무 그림과 같이 지하 무덤 속에 조상 인신 유골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지상부의 후손들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 가지처럼 그대로 조상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와 자식과 손자, 정손자들이 4대에 걸쳐 조상들과 물샐 틈 없는 거물망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기운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측의 생명나무를 보시면요, 나는 3대 정조로부터 씨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생명나무의 뿌리, 즉 조상이 처한 음택의 환경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명나무 또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생명나무 체계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산소는 조상들이 지하무덤, 땅속 집에서 머무는 약 200에서 400년간 또는 그 이상의 보금자리 집입니다. 우측 사진처럼 좌측은 여성 형제, 우측은 남자 형제로 산소 윗부분 입수부터 자녀 수에 따라 등분을 하여 운기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우측 그림처럼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의 운기 상태를 감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무덤을 보면은 입수 부분부터 무덤 전체를 봤을 때 끝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운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무덤의 윗부분부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순으로 운기의 상태를 감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째 자리 부분에 수맥이 잡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그 자손에 반드시 화, 임폐, 재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과 후손은 파동의 기운줄이 거물망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상 산소 관리를 지극정성으로 해야 화를 입지 않고 발복을 받습니다. 즉 조상 무덤은 나의 목숨줄이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우측에 무덤을 보시면요, 이 입수 부분부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구분하여 그 운기 상태를 감정할 수 있는데, 수맥이 이렇게 지나오다가 둘째 자녀 부분을 이렇게 치고
지나갔다고 하면 둘째 자녀에게 반드시 경제적이나 또는 신체적인 병이 오는 등 화를 반드시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상산소는 조상들이 머무는 약 200년, 400년 또는 그 이상의 보금자리 집 음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물이 차거나 나무 뿌리가 휘감거나 벌레, 뱀 등이 침범하는 경우 이것을 오렴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오렴의 해를 입을 경우 후손에게는 반드시 임패, 재패의 화가 미칠 것이므로 반드시 음택 명당 만들기 공사를 통하여 고쳐야만 그 화를 피하고 발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무덤에 수맥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조상님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과 똑같으니 후손에게 어찌 화를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계량 공사를 통하여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화를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굿 등을 통한 임시방편으로는 절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요즘 후손들이 조상님들 묘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묘하여 유골을 불에 태워 세골한 후 지상 낙골 땅에 가두는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화형에 처하여 돌 감옥에 가두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조상님들이 집을 잃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것과 같은 최악의 불경이며 후손의 씨앗을 파내서 불에 태워 없애는 것과 같은 폐악 행위이니 후손이 끊어지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불효막급한 행위니 절대 금기하여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조상들이 산소에 인신으로 머무는 약 200에서 400년간 혹은 그 이상은 정성으로 모셔야 합니다. 5대 봉제사가 바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삿날에 강림하시는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 제사를 모셔야 하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제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 제사 문화는 하늘 문화 그 자체로 정성된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조상과 연을 끊는 것으로 줄에서 끊어진 연이나 뿌리나 줄기에서 잘라 버려진 나뭇가지 신세와 같이 됩니다. 가령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처럼 밤에 제사 지내기가 어렵다고 조상의 혼령이 찾아오기도 전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거나 주말에 편한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제삿날이 아닌 날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부모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모시는 예법이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조상과 후손은 사설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상 모시기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직성조 4대, 외선조 4대, 인연줄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나무 뿌리에 거름 주고 물 주면 그 가지가 받아먹습니다. 조상은 그 나무 뿌리에 해당됩니다. 조상 상소 돌보기와 정성 들여 제사를 모시는 것은 효의 연장이며 의무이고 복의 권한입니다. 효덕천하 구현의 기본은 조상 제대로 모시기에서 출발됨을 선언합니다. 조상과 후손의 사설 구조도를 가장 잘 표현한 도표가 바로 우측의 섬조 음택 점검표입니다. 직성조 4대, 외선조 4대, 4대 산소의 기운을 읽으면 후손의 모든 운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패, 재패, 사람의 불치병 또는 경제적인 폐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조상 산소를 반드시 돌보시기 바랍니다. 조상 산소에 수맥이 가득 차 있거나 나무 뿌리 등이 침투하여 오렴의 화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임패재패의 근원적인 치유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치유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선조령 정령표는 얼마나 조상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는지를 점검하는 표입니다. 직선조 4대, 외선조 4대. 정성된 제사의 모심 유무를 파악하면 후손의 모든 운기 상태를 알 수가 있답니다. 조상님이 제삿날 찾아왔는데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천문이 열렸을 때 홀령이 찾아오시는데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가버리고 없다면 그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수 음식을 정성 들여서 온 마음을 가족들이 모아서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지하음택에서 200년 내서 또는 400년 그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조상님들의 홀령입니다. 천선민족 유일의 매장 제사문화, 이것의 지킴과 개성은 청선민족의 임무이고 본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조상과 후손의 사설 구조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조상 모시기는 하늘의 예법을 그대로 전수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가꾸고 전수하여 후손들이 개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